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기 조기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 알려졌고 지금 이게 9개 구장에 설치가 다 됐어요. 오늘 제가 KBO 확인해봤는데 네. 뭐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설치가 다 됐고 예, 조금씩 이렇게 시험으로 뭐 정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최지훈 선수의 팔에 네, 맞아요. 체크스윙 네. 상황 기억나세요? 아, 네. 네네. 근데 최지훈 선수가 네. 약간 분에 못 네, 이겨서 네. 더가웃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네, 맞아요. 타석 옆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KBO에서는 체크스윙으로 돌아갔다고 봤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네. 그게 진짜 그 경계선에 딱 네. 걸려 있던. 그러니까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게 딱 경계선이었어요. 아,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올스타전 휴식기 이제 프로야구 10개 구단 감독들이 감독자 회의를 통해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조기 도입에 이제 찬성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도입이 이제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뭐 언제 시작할 거냐, 그리고 시작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철 의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잔여 경기 때 하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 지금 비디오 설치로 그렇죠.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네. 아마 비디오 설치를 해놓고 이제 자료를 모으겠죠. 예, 자료를 모아서 포스트 시즌에 가서 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제 홍변 총재는 현장 목소리를 굉장히 기울여 듣는 총재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걸 좀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뭐 커미셔너이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는 저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느냐. 네. 매구 하게 되면 이거는 스피드업에 어긋나기 때문에 챌린지로 할 그럼요, 확률이 당연하죠. 높고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정해놓고 그 횟수 내에서 정말 그 판단이 억울하다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네. 그러니까 사용 그 어떤 성패 여부에 따라서 한 번 더 연장되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게 정규 시즌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선발 투수가 그 투구수 늘리듯이 제가 봤을 때는 빌드업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필요합니다.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뒤로 자료는 모으겠죠. 그럼요. 아, 그 자료를 네. 모아서 어떤 보완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잔여 시즌에 나올 것이고 그걸 토대로 이제 포스트 시즌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네. 포스트 시즌은 정규 리그와 다르게 1승에 대한 그게 엄청 사실 큰 그렇죠. 거잖아요. 정규 리그 그렇죠. 정규 리그는 사실 뭐 비교가 안 되니까 만약에 진짜 그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이 비디오 판독 때문에 이해가 나온다고 한다면 진짜 어디 하나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빨리 지금, 아마 네. 제가 봤을 때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9개 구장 다 설치했다는 거는 포스트 시즌 대비한 것이라고 그렇죠. 분명히 볼 그럴 수 수 있죠. 있고요. 네. 내일 실행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건을 다룰 거냐라고 좀 확인해봤는데 포스트 시즌에 이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을 도입할지 여부, 그러니까 포스트 그렇죠, 시즌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면 언제부터 1군에서 정식으로 도입해서 테스트를 할 건지,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뭐 포스트 시즌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도입은 기정사실일 것이고 이제 현장에서 언제부터 테스트를 시작하고 이제 이런 부분만 지금 결정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KBO 입장도 들어봤는데 이 내용은 이미 뭐 기사로 좀 많이 소개가 돼서 제가 굳이 또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기사로 그런 이야기가 났었잖아요. 셀러리 캡 제가 이제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사회의 의결만 남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 될 거냐라고 근데 아직 이사회가 언제 개최될지는 아직은 뭐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게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장 나온 지가 이제 한 3년이 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셀러리 캡 이제 하드 캡이 아니잖아요. 소프트 캡이잖아요. 네네네. KBO는 그러니까 완화 장치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2번 어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드래프트 9개 하락이 있는데 이게 저 셀러리 캡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한선 얘기가 있지만 이게 일말에 저게 폐지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사실은. 네네. 예, 왜냐면 그 지금 KBO 선수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를 인기도나 고려했을 때 셀러리 캡이 과연 우리 KBO에 필요하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건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하한선이 세팅이 돼서 저걸 유지할 거냐? 왜냐면 올해까지거든요. 네. 새로 세팅해야 될 게 아마 곧 이제 저걸 회의를 해야 될 텐데
저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지속적인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하한선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이제 키움 때문에 사실 네,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는 키움 거잖아요. 때문이죠. 네.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한선이 도입이 되게 되면 돈을 쓰지 말아야 될 구단도 돈을 억지로 쓸 구조도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막 연봉,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가지고 연봉을 올려줄 그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하한선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성적이 별로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혜택을 받고 왜 하한석을 넘어서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한선을 만드는 게 키움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만든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정확하게 다 좀 따져볼 건 따져보고 하한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너는 이렇게 생각이 상행선, 나는 하행선. 너는 상행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진지한 걸 오래 옆에 보면서 완장선에 야, 오늘 목소리 비슷한데 오늘 목소리. 아, 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어떤 단장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KBO 리그의 어떤 규약이 뭐 인기에 의해서 어떤 관심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그럼 저도 사실 문제가 그쪽이었었어요. 있다. 네. 네. 물론 빠른 어떤 대응, KBO의 빠른 대응과 빠른 어떤 뭐 결과물을 내는 거 이런 건 좋은데 예를 들면 체크 스윙 뭐 비디오 판독 도입 이것도 원래 내년부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는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게 사실 저도 단장 때 2차 드래프트 그 회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꽤 많이 냈던 단장 중에 한 명인데 퓨처스 FA 도입에 저는 반대했었어요. 과연 퓨처스 FA 할 때 누가 신청할 거면 신청했을 때 구단이 솔직히 얘기해서 따뜻하게 품을 거냐 의문점이 많았는데 퓨처스 이영정 선수가 최대 수혜자고 맞아. 그렇죠. 그 위에는 은퇴한 선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네, 그게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제도가 생기면 그래도 또 그 일정 기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저도 한 명 중에 그 사람인데 이게 너무 제도가 시류에 너무 휘둘려서 빨리빨리 바뀌죠. 그럼 중심이 안 잡혀요.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저는 약간 쓴소리 한번 하면 그 퓨처스 FA 제도는 그 실행위원회에서 이렇게 막 안건을 올려서 만드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는 그런 그 안건을 냈는지 저는 아무리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실행위원회가 단장들 전 모임이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근데 가요.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사실 그 단장들은 다 그 구단을 관리하는 대표자들이잖아요. 네. 물론 의결 기구가 아니고 그야말로 중간 관리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단의 유불리를 봅니다. 따질 수밖에 없죠. 유불리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퓨처스 팜이 굉장히 튼튼한 팀들은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네. 2차 드래프트를. 네. 하지만 우리가 타이틀을 내세우는 게 뭡니까? 전력 평준화를 내보내면 사실 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렇잖아요. 2차 드래프트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네, 맞죠. 단장님들은 당연히 구단의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서 이게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다수가 되면 그게 통과가 되는 거고. 통과가 되고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준비한 게 이제 강백호 KT 위즈 강백호 선수 이제 포지션입니다. 요건 돌아와서 하시면 네네.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해요? 네네. 저는 준비했어요. 네네네. 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정리를 한 거니까 네. 강백호 선수가 이제 곧 돌아오겠죠. 네. 곧 돌아올 것 같은데 지금 퓨처스 리그의 7월 20일 경기에서 홈런 쳤어요. 예, 홈런도 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8월 초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강백호 선수가 오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지금 포지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KT의 이 라인업이나 포지션을 보면 약하죠. 네, 일단 장성호 위원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제가 어제 이제 수원을 갔다 왔잖아요. 네네. 예, 좀 미리 좀 갔습니다. 야구장에 내려가서 어. 이강철 감독님을 만나서 좀 직접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네네. 그렇게 하진 못했고 그래서 그라운드에 가서 이제 코치님들하고 이제 몇몇 코치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걱정이 많더라고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지명타자로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방망이를 정말 잘 치면 그냥 지명타자를 주면 돼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강백호가 와서 애매하게.
애매하게 지명타자 자리만 차지를 하고 성적이 안 난다. 그때가 이제 진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사실 입단을 해서 처음에는 외야수로 뛰다가 2020년, 21년 1루로 뛰었습니다. 근데 실책이 2년 동안 29개였어요. 그러니까 1루수로 보면서 실책이 19개였어요. 그럼 저는 이건 못 쓰거든요. 1루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백호 선수의 어깨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그냥 방망이를 생각을 하면 무조건 사실 넣어야 되잖아요. 라인업에. 그냥 우익수 한 자리를. 나도 우익수. 우익수 한 자리를 그냥 강백호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수비를 잘하든 못하든 저는 그 자리를 주고 오히려 강백호 선수에게 강백호 선수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한 포지션을 주면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 포지션은 저는 우익수 같아요. 저는 그 동감하는 게 네. 강백호 선수가 1루에 나가잖아요. 제가 제 의견이지만 좌타자가 나오면 강백호 선수가 그날은 좌타자 많은 라인업에 수비로 1루 나가잖아요. 그날은 방망이도 안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장성희 의원 1루 해보셨지만 당연하죠. 1루가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강백호 선수 1루에 나가는 자체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루는 안 되고 사실 포수는 할 줄은 알지만 그렇잖아요. 할 줄은 알죠. 맞아요. 공 받고 던질 줄 알아요. 네. 근데 포수가 사실 시간 비례하는 포지션이거든요. 정말 육성하기 어려운. 네, 이건 진짜 천재 아니면 사실 소화하기 어려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는 우익수로 가야 된다. 저는 어깨 때문이라도. 그리고 빈도수를 높이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강백호 그렇죠. 선수. 네. 네, 빈도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 꽉 깨물고 이강철 감독이 우익수의 빈도수를 높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강백호 선수 선발 우익수로 기용을 했다가 만약에 뭐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아니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하면 수비가 진짜 중요한 상황이 있잖아요. 경기 후반에 가면 그때 사실 교체를 그렇죠. 해서 스페셜로. 예, 좋은 선수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강백호 선수는 포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포수로서 글쎄 뭐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강백호 선수의 포수로서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저는 강백호 선수 포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매력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 개인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FA 전에 포수로 연착륙 되면 이거는 누구죠? 강민호, 양의지 버금가는 사이즈로 커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 포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죠. 강백호 선수도 포수를 만약에 그 안에서 포수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생각도 안 했을까요? 내가 포수로 조그만 성공을 거둬서 하죠. 왜 안 해요? FA가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으니 여기서 내가 포수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게 되면 몸값은 대박이죠. 더 올라간다고 네. 아마 강백호 선수 생각을 하고 대박이죠. 수락을 했을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 사실상 강백호 선수가 포수를 수락할 일이 없어요. 당연하죠. 예, 우리를 이해시키기 어렵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아마 강백호 선수가 포수를 수락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수락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네, 지금 송재현님이 그럼 안현민은 어떡하냐? 라고. 안현민을 바꿔야죠 수비수를. 네. 네. 안현민은 중견수도 되고. 수혜님이 네. 안현민 그래도 그 가끔 수비 잘하던데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쿠로미님이 강백호 같은 타자를 신인 때부터 수비 한 자리 꾸준히 안 준 게 이해 안 갔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위치로 바꾼 게 문제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좌익수로 갔거든요. 그러다 우익수로 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외야수로 승부를 봤어야 돼요. 2년 봤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땐 1루로 바꾼 게 패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고순양님, 이강철 감독이 생각할 때 빠따가 지명타자 자리 주기는 아깝다는 거죠라고 했고, 니코크는 많이 중견수 미치겠네. 좌우 안현민, 강백호. 뭐 이거는 저희보단 사실 이강철 감독이 제일 지금 뭐 고민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정답이 없어서 더 고민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난제는 오랜만에 거론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타선에 강백호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죠. 진짜 큰 투수 차이거든요. 심리로. 그럼요. 네. 예. 투수 심리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강백호를 기용을 해야 될 해야 거예요.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KT 입장에서는 지금 타선에 강백호 선수가 아유, 합류한다면 그럼요. 엄청 또 큰- 천군만마죠. 네. 그야말로. 네. 장성호도 네.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쵸. KT가. 네.